2022년 새해 첫 금요일입니다. 올해는 임인년 검은 호랑이의 해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분을 모셨습니다. 이분은요, 호랑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라면 나무 위 텐트 생활도 마다하지 않는 열정을 가졌는데요. 대한민국 최초로 시베리아 호랑이 촬영에 성공한 최기순 다큐멘터리 감독, 스튜디오로 직접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감독님만 들어오셨는데 호랑이가 같이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어요. 네, 그래요. 네, 지금 표창원이 만난 사람 호랑이 감독 최기순 다큐멘터리 감독님과의 인터뷰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저희 모습을 직접 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댓글로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아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디어 호랑이의 해입니다. 어떠세요? 호랑이 전문 감독님으로서 좀 남다른 감회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 호랑이를 위해서 특별히 해를 위해서 준비하지는 않았고요. 예. 늘 항상 호랑이 숲에서 호랑이와 또 표범, 네. 맹수들 숲에서 같이 생활하는 게 제 일상입니다. 네. 그 감독님은 뭐 호랑이 해라고 특별할 게 없다. 그냥 늘 호랑이랑 같이 하는 게 일상이다 말씀 주시지만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호랑이 해니까 특별히 찾을 사람 하면 최기순 감독님 먼저 떠오르니까 막 인터뷰하자 이런 섭외도 많이 들어오겠어요, 요청이? 많지는 않지만 조금 있었고요. 네. 그리고 어제 아주 큰 호랑이 사진 한 점이 또 팔았습니다. 그래서 네. 그 사진 한 장 한 장이 예. 많은 사람들의 희망과 또 용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기순 감독님은 대한민국 최초로 시베리아 호랑이 촬영에 성공하셨는데 당연히 기억이 여전히 생생하시겠죠?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럼요. 경험이 없을 때에 호랑이를 만났기 때문에 네. 그때 저는 이제 남극에서 막 돌아온 남극점을 제가 33살에 남극점에 도달해서 예, 저 유튜브 올라간 저 사진입니까? 네, 저것도 그때 그건 그 후에 찍은 사진이고요. 후에 찍으신 사진이시고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그런 그 맹수들을 그 만나는 것이 네.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래서 한 7개월 만에 예. 저희가 제 야생 호랑이 찍는데 성공을 했는데 네. 그 과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네. 참여했고 네. 또 제가 호랑이를 찍기 위해서는 움직이면 일단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 달치 식량을 나무 꼭대기 가져 올라가서 예. 호랑이가 올 때까지 기다렸는데 네. 호랑이가 좀 일찍 왔어요. 한 일주일 만에 왔어요. 일주일 만에요? 그래서 제가 물론 전체적으로 기다린 시간은 7개월이지만 네. 제가 텐트에 카메라를 셔터를 누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 텐트를 열고 이렇게 봤어요. 근데 어셈플에 한 시간이 조금 지난 그 시간에 호랑이 한 마리가 이렇게 터벅터벅터벅 내려오는 거예요. 새벽에요? 네, 저를 보고. 그래서 저는 이제 텐트 이렇게 걷고 얼굴을 내밀고 네. 물론 이제 나무 꼭대기에 한 15m 위에 있었기 때문에 안정성은 보장은 되지만 그래도 표범이나 호랑이는 나무를 탈 수 있거든요. 호랑이도.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두려움은 있었지만 네. 그래도 그 모습이 너무 당당한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와. 그리고 3분 만에 사라졌어요. 계곡으로 내려가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됐다. 그러면 된 거예요. 한 번만 오면 된 거예요. 그럼 또 옵니까? 옵니다. 네. 또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네. 제가 만약에 호랑이가 지나갈 때 막 서둘러서 찍으려고 충격에 배터리를 떨어뜨린다든지 예. 새소리를 낸다든지 그럼 얘가 예민하기 때문에 생각하죠. 내가 여기를 지나가서 다시 와야 할 장소인 것인가. 그래서 저는 첫 장면은 즐겨요. 항상. 같이 즐겨서 같이 보고 네. 내려가 다시 이제 올라오면 그때는 이제 안정성을 얘가 한 번 두 번 지나가면 이 지역을 내가 다녀도 안전하다는 걸 본인이 인식하거든요. 그게 중요해요. 와, 아니 그게 정말 프로와 아마추어의 엄청난 차이네요. 저희 같으면 만약에 호랑이가 나타났다 바로 이거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바로 셔터를 누를 텐데. 그래서 못 찍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군요. 네, 그래서 첫 나타났을 때 어떤 그 흥분된 상태에서 모든 행위를 하면 실수를 많이 하죠. 네. 소리를 내거나. 그래서 그 상태에서는 충분히 표범하고 호랑이하고 충분히 즐기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소리 지르고 해도 안 갑니다. 교감이 이루어지네요. 네, 그때부터는. 네. 그러면 어떤 계기로 해서 호랑이 사진을 찍으시게 되셨습니까? 사실 그 숲
숲에서 자연 다큐멘터리를 작업한다는 거는 그 카메라 메커니즘부터 시작해서 기획 연출에 사실 최상위권에 올라가 있어야 된다고 전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전 경험이 10년 차밖에 안 됐는데 예. 이게 과연 내가 하는 게 맞을까? 네. 그런데 이제 저를 믿어주고 이끌어줬던 그 선배가 계셨는데 네. 그 국장님이 저를 가라 호랑이를 찍으러 그래서 제가 왜 가야 됩니까? 좀 더 나는 아직 좀 먼 것 같다 그랬더니 네. 네가 남극을 갔다 와서 얼음숲에서 살아났으니 예.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네가 날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럼 해볼까 이렇게 해서 이제 예. 호랑이를 찍으러 시베리아에 가서 1년 동안 있으면서 작업을 했죠. 10년 차면 아직은 호랑이를 찍을 만큼 숙련되지 않았다라고 본인 생각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 20년 넘어야. 20년 정도 돼야. 네, 네. 그런데 남극을 다녀오셨으니 뭐 충분히 할 수 있어라고 국장님 말씀하셨다는 건데 남극을 다녀오신 건 어떻게 다녀오신 거예요? 제가 이제 32살에 그 우리 한국 그 남극 횡단 팀들하고 예. 그 남극점까지 이제 걸어가는 거를 이제 제가 홍보 영상하고 다큐멘터리 네. 겸 또 제가 탐사 대원으로서 참여해서 남극점까지 1200km 걸어가서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 프로가 MBC 남극점을 가다. 남극을 가답니다. 남극을 가다. 네, 네, 네. MBC에서 했던 그 프로그램이었군요. 네, 네, MBC하고 인연이 많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그 68일 동안 꼬박 남극을 걸어간다. 뭐 동상 안 걸리셨어요? 괜찮으셨어요? 제가 세 번 정도 죽을 뻔했는데요. 네. 그 얘기는 또 기회가 있으면 호랑이 말고 남극 얘기는 나중에 할 얘기가 너무 기회가 되면 많으시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호랑이 얘기를 해야 되니까 앞서 이제 7개월을 기다리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 시베리아에서 호랑이 촬영하는데 총 그 오랜 기간 동안 계신다는 거 앞서 제가 남극 질문도 드렸지만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남극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예. 러시아 그 추운 영하 40도 30도 내려가는 그 혹한에서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잘 찍고 촬영을 잘한다 해도 네. 추위에 견디지 못하고 그의 겨울 다 철수했거든요. 저 혼자 그 숲에 남아 있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그렇으니까 제가 남극에서 그런 어떤 활동을 했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이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추우면 철수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게 연결이 돼 있었다는 거가 네. 저한테는 하나의 운이었고 또 경험이었고 그래서 이제 호랑이를 이제 찍게 된. 그러면 그 열정은 모든 것에 다 무조건 열정이 나오시는 겁니까? 아니면 호랑이라는 특별한 어떤 그런 요소가 있는 겁니까? 그때는 이제 제가 다큐멘터리 리스트가 된다라는 꿈을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우리가 지금도 그때 같은 생각일 겁니다. 예. 내셔널 지오그래피라든가 BBC 팀들이 제작하면 네. 고생한다 소리 안 하거든요. 멋있다. 너희들은 충분히 그런 작업을 하는 애들이야. 제가 들어가서 그런 작업하면 그 개고생하는 걸 왜 넌 하려고 하니? 아니 네. 왜 그 사람들한테는 한 번도 표현 안 했는데 왜 내가 하면 그럴까? 이게 뭘까? 이걸 좀 깨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다큐를 만들고 그런 숲에서 다니고 네. 그런 프로그램들이 아직도 존재하잖아요. BBC라든가 그렇죠. 내셔널 그래픽에서 작업하는 모든 다큐는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그렇다고 봐요. 우리나라엔 지금 거의 다 이런 자연 다큐멘터리 리스트들이 거의 소멸되고 네. 없습니다. 이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그래도 제가 해야죠. 네. 네. 끝까지. 사명감이 이렇게 절절히 느껴집니다. 그런데 앞서 이제 10년 차 때부터 호랑이를 찍기 시작하셨다고 하셨는데 호랑이만 찍으신 게 아니라 뮤직비디오도 많이 찍으셨다고요? 그 10년 전에 이제 뭐 여러 휴먼 다큐멘터리를 좀 했었고요. 네. 휴먼 다큐 하다가 이제 넥스트의 도시인, 그다음에 이문세의 붉은 노을, 또 여러 한 10개 작품을 했었어요, 제가요. 뮤직비디오만 10개요. 네, 뮤직비디오 하다가 예. 그 팀에서 자꾸 저를 스카우트 해가려고 하는 거예요. 와서 같이 하자. 그래서 저는 이게 나한테 온 기회이지. 네. 나는 이걸 내 인생을 갖고 가고 싶은 마음은 없다. 왜냐하면 네. 나는 이렇게 누구랑 이렇게 같이 여럿이 작업하는 걸 제 성격이 안 좋아했어요. 저 혼자서 제가 생각한 대로 마치 창작해 나가고 그것을 연구하고 네. 이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작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현재 내가 지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좋은 다큐 만들 수 있다.
생각을 해서 이제 뭐 그 신해철 씨 작품 할 때 정말 그 마포 옥상 꼭대기에서 횃불 피워놓고 아주 원시적인 방법으로 돈 안 들이고 뮤직비디오를 제작했던 네. 네, 지금에서는 뭐 상상이 안 가는 일들을 했죠. 네네. 그때의 기억이 지금 마왕 신해철을 기억하시는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을 텐데 그 뮤직비디오 영상이 어떠세요? 저도 그때 이후로 그 영상이 어디 있는지 보지 못했고요. 예. 네, 그때는 뭐 저 아날로그 영상이어서 테이프에. 네, 그래서 이게 어디 이렇게 흘러가 있어서 네. 지금은 디지털이라 어디든 이렇게 있는데 네. 그 영상 그때 이후로 못 봤어요. 저도 좀 혼혈을 기울여서 밤새서 찍었던 그러셨군요. 영상인데. 네. 아, 그럼 원본 테이프가 없어서 지금 디지털화가 안 되고 여러 영상으로 온라인 안 올라와 있는 상태군요. 사실은 제가 네. 호랑이 찍으면서 그 이후에 잊으셨습니까? 지금 호랑이 얘기로 생각하지 돌아오겠습니다. 호랑이가 감독님과 사모님을 연결시켜 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저 사실 제가 네. 다큐멘터리 리스트가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결혼할 생각을 안 했어요. 네. 또 결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들로 산으로 가 있는 사람이 네. 가정을 못 지킬 거 뻔한데 그걸 행위를 한다는 거는 좀 여러 사람한테 안 될 것 같았는데 예. 호랑이 땅에 가서 어디 열차에서 이동 중에 어떤 여인을 만났는데 네. 한눈에 반해서 그냥 출장 갔다가 예. 출장 끝나면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아이고. 회사 가가지고 사표 쓰겠다고 나는 이 여자를 위해서 네. 좀 살아보겠다고 그랬더니 회사도 안 그만둬도 되고 그냥 회사 다니라고 그래서 네. 그냥 영화 같은 이야기예요. 그냥 기차 안에서 첫눈에. 네네네. 그리고 다가가서 말을 거셨어요. 그때는 이제 통역사가 계속 다녔기 때문에 네. 그 친구를 통해서 이제 많이 그때는 뭐 가자마자 언어도 안 됐을 때였고 네. 해서 네. 그 현지 분이셨군요. 네네 현지 분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도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좀 길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야생에서 호랑이와 함께 지내야 될 사람이 결혼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마음을 가지셨는데 결혼하셨어요. 그럼 결혼 이후에는 가족들 계신데 계속 호랑이 야생 계속 나가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2년 같이 이제 살면서 애도 낳고 네. 그것도 계속 출장을 다니잖아요. 제가요. 회사가 계속 출장을 보내서 예. 이렇게 내가 삶을 좀 살면 안 되겠다. 다시 호랑이 땅으로 가자. 이래서 이제 2000년도에 사표 내고 이제 짐 싸들고 이제 러시아 들어가서 살았죠. 한 10년 살았습니다. 10년 동안 러시아에서요. 네네. 살면서 이제 네. 가족들하고 이제 영어 작업을 시작해서 네. 지금 이제 영어 완성이 됐습니다. 엊그저께. 호랑이에 대한 영화인가요? 표범에 관한 표범에 영화입니다. 대한 네, 영화요? 영화는 표범에 관한 영화입니다. 그럼 그게 극장에서도 상영이 됩니까? 지금 이제 배급사를 이제 찾고 있습니다. 찾고 계시고요. 네, 네. 기대가 많이 되네요. 지금 그러면 10년 러시아 생활을 이렇게 마무리하시고 다시 국내로 들어오셔서 홍천의 어마어마한 숲속 집에서 사신다면서요? 네네 한 7,500평 되는 땅에다가 콩밭이었는데요. 예. 이걸 또 농사를 지면 또 자연 훼손이 될 것 같아서 네. 자작나무를 심어서 숲을 만들어서 사람들하고 힐링 공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작나무로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란 말 속에는 저희도 포함 누구나 갈 수 있는 건가요? 네네 나는 숲이다라고 검색하시면 나는 숲이다. 네 누구나 예약하고 오실 수 있습니다. 호랑이도 있나요? 갤러리 있습니다. 갤러리 속 예, 그림 저희- 속에 네네 이제 갤러리가 사진 속에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감독님의 애정이 담긴 작품들 직접 보고 싶은 분들 꽤 많으실 텐데요. 감독님의 호랑이들을 강남 도심 한복판에서도 볼 수 있다면서요? 네, 1월 1일부터 강남구청하고 같이 네. 제가 찍은 호랑이 그 영상을 좀 사람들을 위해서 좀 메시지를 던지자. 네. 그래서 거기에 30초짜리 예. 홍보 그 영상이 호랑이 영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랑이 길을 받고 싶은 분은 예. 1월 30일까지 거기 영상이 나가는데요. 네. 거기서 호랑이를 꼭 만나서 이 힘든 코로나 예. 또 여러 가지 기운을 좀 받아서 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1월 한 달 동안 네, 서울 강남 코엑스에 있는 아티움 외벽 미디어 또 K-팝 광장 미디어 이렇게 큰 건물의 외벽이죠. 네, 네. 거기에 호랑이 이 최기순 감독님의 호랑이 영상이 나오니까요. 호랑이 기운 받고 싶으신 분들 꼭
그 시간 지나기 전에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서 이제 호랑이 하고 또 표범 얘기 살짝 해주셨는데요. 네네. 개인적으로 저는 사실 표범을 무척 좋아합니다. 표시니까요.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호랑이와 표범이 어떤 면에서 조금 다른가요? 일단 크게 영역을 말하면 호랑이는 좀 계곡이나 능선을 타고 다니면서 보통 계곡에서 생활을 하고요. 네. 표범은 7번 능선, 8번 능선에서 활동을 합니다. 아, 영역 지역이 좀 다르군요. 다릅니다. 그래서 표범이 호랑이가 표범하고 같이 네. 사는 예. 그 공간은 지금 두만강 유역의 그 핫산이라는 곳에 네. 표범 호랑이가 같이 서식합니다. 사는 곳도 있고요. 네네. 그게 이제 한반도 우리나라 백두대간이 그런 똑같은 형태로 살았던 공간인데 호랑이, 표범이 남쪽에서는 다 네. 사라졌죠. 멸종돼 버리고 네. 아쉽네요. 자, 마지막으로요. 이제 호랑이 해니까 호랑이의 기운을 팍팍 담아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새해 덕담 좀 해주시죠. 준비 안 했. 어흥하셔도 되고요. 해본 적은 없지만 네. 호랑이 해니까요. 예. 이거 그냥 검은 호랑이 사실은 찾기 힘들죠. 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있긴 마음속에 있다면서요, 검은 호랑이가. 그거를 꼭 있다 없다라고 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도련변이는 있을 수 있죠. 그 네. 도련변이가 호랑이를 대표하지는 않겠죠. 네. 단 해석을 한다면 아무르라는 뜻이 검은 강이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아무르 호랑이. 그리고 공식 학명은 시베리아 호랑이. 네. 이렇게 부르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뭐 한국 호랑이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아무르라는 뜻은 이제 검은 강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흥경강에 흘러나와서 아무르강이 이쪽 그 동해로 흘러 빠져나갔을 때 그 강을 아무르강이라 그러는데 검은 강이라 그럽니다. 예, 그래서 검은 호랑이 얘기가 나왔군요. 예, 덕담을 제가 그렇게 중간에 하고 싶습니다. 질문하다 끊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호랑이 해에 이 호랑이와 같은 기운을 많이 받으시는 청취자 여러분께서 좀 모든 원하시는 것들이 잘 풀리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라고 또 최기순 감독님의 꿈도 올 한 해 더욱더 크게 호랑이 해니까요. 연구시길 바라겠습니다. 9269님께서 문자 보내주셨고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호랑이 선생님 대단하십니다. 존경합니다. 이렇게 주셨어요. 정말 장인의 냄새가 풀풀 풍기는 야생에서 그 험하고 힘들고 춥고 어려운 환경 마다하지 않으시고 나무 꼭대기 15m 위에 텐트에서 오랜 동안 지내시면서도 호랑이 포착을 위해서 마다하지 않으시는 우리 최기순 감독님 새해에도 좋은 작품 많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정숙 님도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남극 프로그램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박수를 받을 만해요. 이렇게 주셨네요. 예, 다시 한번 우리 최기순 감독님 오늘 직접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호랑이와 함께 호랑이에 더욱더 많은 좋은 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기순 다큐멘터리 감독님이셨습니다. 자, 이 감독님과 함께 이날치에 범 내려온다. 예, 나중에 한번 같이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독님. 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